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해 내외동 내외 대우 아파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니까 권리 분석하고 낙찰받은 이후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명도 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또 있는지, 그것들이 또 낙찰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유찰됐고요. 한 번 유찰돼서 10월 16일 날 2차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 물건지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있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면적, 평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미래 크레디트 대부,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감정가 1억 7,400이고요. 최저가는 1억 3,920만 원입니다. 한 번 유찰됐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 대우 아파트입니다. 물건 사진은 이렇고요. 이쪽은 소위 말하는 신도시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잘 구획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동부 아파트, 공원,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동아 아파트,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입니다. 101동이고 2층이죠. 2층 사무니까 이 집이겠네요. 이 집입니다. 집. 이렇게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사진으로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각 기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이제 얼마 안 됐죠.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게 9월 13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갓 유찰된 물건입니다. 1억 7,400인데 한번 유찰돼서 1억 3,900까지 80%까지 유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나 예상 낙찰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인수되는 권리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의 낙찰가 또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어떤 권리적인 변화나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경매 신청이 되었고 감정평가했고 집행관 김광석 현황 조사를 했고요. 채권자 보증서 제출했고,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 신청했고, 김해시 미체납 교부 청구서, 그러니까 세금 안 낸 게 있으니까 나도 받을 돈이 있다라고 김해시에서 제출했고요. 롯데카드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했고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설명, 건물 상세 내역 한번 읽어보시고 대지권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고 권리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요약본입니다. 화면 보시면 2016년 10월 12일 날 소유자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거래가액은 1억 7,500, 감정가가 1억 7,400입니다. 그 말은 2016년도에 16년도에 매매 거래 시세가 지금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약 6개월 정도 전이죠. 그때의 감정 시점의 어떤 감정가와 비슷했다.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6년과 18년 사이는 가격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
매입을 하면서 바로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거의 대출 다 받았네요. 처음 대출 받을 때는 KB손해보험입니다. 예, 보험사의 대출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받은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실 채권을 이 대부회사가 매입한 것 같습니다. 매입해서 이 채권 회수를 나가는 거죠. 2017년 2월 2일, 자, 이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채권 최고액 1,500만원 추가 대출을 했습니다. 예. 이 세대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그러니까 1,500이 아니죠. 120% 잡으면 한 1,300 정도? 네. 그 정도 대출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1,200, 1,200, 300 정도 받았을 겁니다. 겨우 그 돈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근저당까지 잡아서, 네. 대부회사로부터 근저당까지 잡아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카드회사에서 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또 700만원. 자, 이 정도만 보면 우리가 많은 수습을 통해서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 자, 이 사람은 권리적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명도시 소유자를 명도한다면, 세입자가 없어 소유자를 명도한다면 뭐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리고 과도한 이사비가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시 그 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입찰을 임하시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의경매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9개월 뒤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에서 또 추가적으로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고 세입자 점유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2016년 10월 12일 2016년 10월 12일 그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근저당 등기 시점 이후에 있는 모든 그 등기부상의 권리는 말소됩니다. 전부 말소.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뭐 등기부 등본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왜 줄 수 있습니까? 이 소유자, 점유자인 소유자가 금전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 관리비는 당연히 연체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관리비는 낙찰자가 어느 정도 인수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과 명도, 주택 인도 그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되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평 아파트 기준에, 자, 32평인 경우에 이 아파트에 강제 집행을 한다면 뭐 대략 한 300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300 정도 잡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안에 살고 있는 금전적 환경이 굉장히, 금전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전 소유자가 되겠죠. 전 소유자는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이사 비용이 한 300 정도라고 자기도 알아보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 대략 250 정도에서 뭐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연체돼서 400만 원이 연체됐습니다. 400만 원이. 그렇다면 자, 전 소유자는 이 이사 비용을 받아서 이사 나가야 되는데 이 400만 원 돈 없습니다. 없어서 못 내겠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소유자는 이사비 못 준다. 이 400 때문에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 이사 비용 하나도 없이 이 400만 원 인수하는 상당히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400만큼 연체될 동안 요즘에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도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리비의 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 없습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없고,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명도 계획 및 비용. 소유자를 명도하는 데 있어서, 자, 소유자 민사원 세대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자이며, 잔금 납부하고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집행은 평소에 맞게끔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저는 200 이하에서 하기를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자, 요약하자면 이 사건을 낙찰받게 되면 금전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소유자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은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연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사 비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 즉 거래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싸게 산 금액의 1% 아름다운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